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는가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명상 법회만 하는 것보다도 법문을 듣는 것이 더 유익했었다라고 하는 그 학생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서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항상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명상을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때가 아닌데 명상을 하게 되면은 명상하는 것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고요히 앉아 있었는데 그때 느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공부했던 학생 중에서 누가 한번 얘기해 봐요. 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아, 두 번째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조금 방황스럽다. 조금 안절부절스럽다.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1번, 마음이 편안했다라고 느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앉아 있는 것이 조금 방황스럽다. 조금 들뜨고, 조금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느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에 관해서 여러분들 나이에는 두 번째일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성숙해가지고 두 번째의 경우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하고 행복하고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중독. 중독이라는 말이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우리는 술에 중독하고 마약에 중독하고 그런 것만 중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독은 그런 이제 심각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드라마를 9편을 보다가 다음 10편을 보고 싶을 때, 그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생각이 날 때, 그런 것도 중독이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에 대한 생각이 계속 꽂혀 있을 때 그것도 중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마음이 중독되어 있고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들뜸이 있고 즐거움이 없고 편안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느냐면 호흡에 집중을 해야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는 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들뜸이 가라앉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가장 쉽게 하는 호흡이 무엇이냐 하면은 1부터 100까지 호흡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에 중독되어 있는 현상으로부터 풀려나게 되고, 중독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에는 나이 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말레이시아는 조금 적을 수가 있는데 막 더 선진국이고 경쟁이 심화된, 그다음에 경쟁이 심한 직업, 그다음에 잘 나가는 직장, 그다음에 아주 좋은 학교, 그런 데에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 몸과 마음에 병이 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몸과 마음에 휴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나 어디가 불편하다라고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가 불편하다, 상처를 입었다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과 마음에서 보내주는 이 신호를 받아서 읽어내지 못하면 그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몸과 마음에 병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인제 요즘에 심하면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병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면은 몸과 마음이 중독되어 있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 고요히 앉아 가지고 한 10분 정도 고요히 앉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만약에 집중이 안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중독이 돼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몸이 병이 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의 병이 들면 지금 현재의 상태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자꾸 탈선을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오는 거냐면 마음에 병이 생겼을 때 오는 현상이에요. 마음의 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마음의 병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은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을 빨리 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저녁 10시 부터 새벽 5시 까지 전 세계에 일어나는 불행한 뉴스를 오디오로나 아니면 글로 매일 밤마다 그렇게 계속 읽잖아요. 그래서 한 달 혹은 일 주일에서 한 달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아주 불행해지고 우울해지고 괴롭고 몸과 마음이 괴로워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첫 번째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 마음이 지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마음이 잠을 자야 돼요.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들 그 소리가 잘 들리나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마음의 휴식을 취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음의 잠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을 보호해야 돼요. 스트레스로부터. 자, 그러면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오는가?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까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이 쉬어야 될 때 외부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 그다음에 안 좋은 뉴스, 이런 것들을 휴식을 취하는 대신에 계속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풀으려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외부 상황을 인식하는 것을 외부 상황을 인식하는 것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혹은 10분 정도 스톱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항상 계속 쳐다보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스톱, 파우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잠을 자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파우스, 잠깐 멈춰서 외부 상황을 인식하는 것을 멈춰 줘야 돼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돼요. 여러분들 짐승들이 몸이 다쳤을 때 짐승들이 몸이 다쳤을 때 어떻게 해서 회복하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은 한번 대답해 봐요. 우리 학생들 중에 짐승들이 몸이 다쳤을 때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하죠? 그 어두운 공간으로 가서 먼저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멈춰진 상태에서 상처를 자연적으로 치유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알게 모르게 비교당하고 상처를 입게 돼요. 그것은 현대사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워야 되고 멈추는 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스스로의 회복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단절만 어느 정도 시켜주면 마음이 알아서 치유를 하고 회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음이 활동을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 아주 건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치료할 그런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세상과 접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는 점점점 가중되고, 이 가중된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인생이 낙이 없고 재미없게 만들어지고 공부하는 것마저도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고 짐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공부를 하는데 재미가 우러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의 공간과 마음의 휴식, 마음의 재생 능력이 그것이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인식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잠을 주고 마음에 그 휴식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인제 우리가 마음이 잠을 자고 마음이 휴식을 취하게 하는 그런 인제 방법론으로 인제 들어가야만 돼요. 자, 그래서 어 마음이 잠을 자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만 되나요? 마음이 잠을 자야 돼. 마음이 잠을 자야 그래야만이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치유력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가 있죠? 자, 몸이 잠을 자는 것, 마음이 잠을 자는 것, 마음이 잠을 자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생각이 멈추면 마음이 잠을 자고, 그러면 생각이 멈추면은 그 사이에서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그 기억을 전부 다 솎아내기 시작해요. 나에게 건전하지 않고 불필요한 기억들을 전부 다 잠재의식이나 쓰레기통, 더스트빈을 구분해 가지고 전부 다 처리를 해요. 근데 마음에 휴식을 주지 않으면 이 쓰레기와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안 생겨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여러분들의 집에 매일마다 슈퍼에 가 가지고 한 보따리씩 인제 물건을 사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냉장고에다 집어넣어. 근데 냉장고를 정리하지 않아. 그리고 새로 가져온 것을 계속 집어넣어. 그러면 안에 있는 물건들이,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들이 첫 번째로 썩어 나가기 시작하고 아주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 새로운 좋은 것을 넣을 공간이 없고, 세 번째로 새로 좋은 것을 넣었는데 그 안에 있는 곰팡이 때문에 새로운 물건들이 전부 다 인제 병균이 전염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그런 현상들을, 냉장고에 일어나는 현상을 마음의 병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버리려면은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을 싹 끄집어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 필요한 것만 딱 놓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정리하고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인제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제 주든지 해야 되겠죠. 이런 작업을 마음이 기억과 관련해서 해야만 되는데, 마음이 펑션, 작용을 하면은 과거의 그 기억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마음이 펑션하는 것을 스톱해 놔야 돼요. 마음의 작용이 멈춰져야 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음의 작용이 멈춰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간이 최소한 3 시간과 4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자파, 모바일이 옆에 있으면 마음의 움직임이 멈출까요? 멈추지 못할까요?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현대인의 병이 이런 전자파와 관련된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멈추려면은 불빛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불빛, 모바일에서 나오는 불빛, 그다음에 전원 커넥션에서 나오는 불빛,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제로화시키고 나서 잠을 장하는 것이 마음의 작용을 멈추게 하고 마음이 잠을 자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작용을 멈춰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을 깨끗하게 그렇게 해 놓고 불빛을 다 죽여 놨어도 마음의 작용이 멈추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화가 났을 때, 누구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아주 그냥 불쾌한 일이 있었을 때, 아무리 잠을 청하려고 해도 전기가, 전원이 다 꺼진 상태에서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화 때문에. 두 번째로,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주변 환경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게 했죠. 이제 이럴 때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잠을 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럴 때도 마음의 잠을 청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인제 불교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탐심과 진심이라고 그래요. 화남과 성남과 그다음에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심, 이 두 가지가 또 불면의 밤을 마음이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썩나는 그런 환경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갖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마음의 휴식, 마음의 잠을 청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잠을 청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봐요. forgiveness. 용서를 해야 돼. 왜, 무엇을, 누구를 용서를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만드는 실수, 내가 만드는 내가 지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용서해야 돼. 지금 스님이 인도에 있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며칠 전에 이제 인도는 뭐 그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오토바이 타다가 기름이 이제 거의 떨어질 때가 됐어. 그래서 가스 스테이션에 가 가지고 이제 충전을 하는데 인도는 거의 온라인으로, 이 현금보다도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저기 해요. 그래서 페이티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페이티엠으로 이제 돈을 인제 가스 스테이션에 냈어. 500 루피, 한 8천 원이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뱅크에서는 메시지가 왔어. 500 루피가 이게 빠져나갔습니다. 인제 뱅크에서 왔어. 근데 이 사람은 안 받았어. 이제 그래 가지고 인제 기름을 못 넣고 한쪽으로 나와 가지고 내가 뭘 했냐면은 그 은행에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문자가 올 때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이 돈을 쓴 것이 만약에 확실하지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블록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세요." 라고 하고 블록이라고 문자를 그래 시키는 대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사람이 그 500 루피 나간 것에 대해서 블록을 시켜야 되는데 내 은행 카드를 블록을 시켰어. 그래 가지고 며칠째 나 인제 한국에 들어가서 인제 그 선물 용품도 사야 되고 나중에 말레이시아 갈 때 염주도 사고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그러면서 내가 인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 모든 고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그 가스 스테이션에서 그 500 루피를 이렇게 냈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괘씸한 것. 그다음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기당하는 것을 굉장히 혐오하더라. 죽어도 사기를 안 당하려고. 그건 왜냐하면 인도에 살면서 하도 다양하게 사기를 당해 가지고 이제 절대로 사기를 안 당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인제 굉장한 굳은 결심이 있었던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이 모든 그냥 며칠 동안의 은행하고 계속해서 저기 하는데 엎친 데다가 덮친 격으로 어제 그저께 그다음에 어제 오늘 계속 공휴일이야. 인도 공휴 그래 가지고 내가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됐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은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8천 원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시간도 없고 나도 바쁘고 그런데 그냥 물건 사고 그냥 돌아왔으면 되는데 그 500 루피 그거를 받아내려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 가스 스테이션에서 속은 것이 이제 괘씸해서 그거 응징하려고 벌 주려다가 내가 인제 벌을 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내가 고생을 엄청나게 하면서 전화로 계속해서 언블록 시켜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메일 보내고 뭐 하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 휴일이라서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내가 이번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냥 때로는 사기를 당하고 속아도 그냥 그렇게 그냥 몇백만 원도 아니고 8천 원인데 그냥 좀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넘어갔으면은 이런 3일 동안에 이런 모든 그 고통이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한 10 시간 이상을 은행하고 저기 하느라고 내 지금 두 번째 박사학위 논문 마감하는 때인데 지금 막 엄청나게 바쁠 때인데 10 시간 이상을 아까운 시간을 다 소비를 한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첫 번째 인도 가스 스테이션에서 500 루피를 속았다라고 하는 그것과 절대로 속지 않아야겠다는 것과 속은 나에 대한 자책감 이것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오래 인도를 살았지만 그냥 작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인제 관용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여유 그다음에 나 자신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여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인생 살면서 20 년을 넘게 살면서 또 한 번 인도의 삶을 다른 각도에서 예전에는 안 속아야 된다는 것을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다면 인제는 작은 것은 좀 속아 넘어가 줄 줄도 그냥 넘어가 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마음이 휴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3일 동안 나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억울해 가지고. 어. 뭐냐면은 용서. 아 이 '용서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좌선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겠느냐. 옷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수많은 여러 가지들 가지고 있는데 원래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그것 쪼끔 8천 원 그거 사기당했다고 3 일을 그냥 밤을 잘 못 자고 막 그냥 그렇게 은행하고 막 그냥 계속 통화하고 막 그냥 저기 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건 인제 8천 원에 관련된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자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요. 친구 관계에서 애인이 배신을 했다. 혹은 뭐 도둑을 맞았다. 혹은 사기를 당했다. 혹은 학교에서 떨어졌다. 시험 점수가 잘못 나왔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처음에 나올 때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그리고 갈 때도 다 놓아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 약간의 높낮이와 굴곡과 있고 없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놓아 버리고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모아 놓은 것들이 어떤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놔줄 수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불교 전문 용어로는 아, 공, 공성을 모든 중생들은 모든 존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공과 자비라고 하는 불교의 전문 용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자면 우리는 정신적인 그런 평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의 잠을 자야 되고 두 번째 마음의 파우스, 휴식을 줄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 마음의 잠과 마음의 휴식을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모든 전자파와 전기 불빛이 멈춰야 되고 그래도 마음의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탐심과 노여움 그런 거 때문에 마음의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와.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그래서 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사유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탐심과 진심으로부터 용서되고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으로 오늘 학생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저 스님께 성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